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앵커님, 오십시오. 예. 여행 가셔가지고 나라 걱정하느라 즐기지 못하셨다는데 어떤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시던가요? 농담입니다. 예? 예, 이 놀았습니다, 자리를 그냥. 노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앵커님 휴가 더 있다 오세요. 막 이 댓글 보신 거 아니죠 혹시? 저는 그 방송을 안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번이라도 그 언론 뉴스를 보았다. 안 한 번도 봤습니다. 보지 않았다. 예, 올 때까지 안 그럼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 걱정에 즐겁지 않으셨다는데. 어쨌든 그러면 죄송합니다. 쉬고 충전해 오셨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놀아서. 두 예. 배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의 희망이 볼빛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메인 MC님께서 이렇게 오래 비우신 건 처음 봐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렇게 33 혼날 줄은 몰랐네요. 예. 당분간은 휴가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3308님께서 권 국장님 저희 신랑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워요. 아, 네. 이건 뭔가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이, 그러실 리가요. 0566님께서 권순표님 일주일이 여삼추였습니다. 다시 듣는 칼칼한 목소리가 한층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린님께서는 대통령님은 명태균 씨 전화를 마음 약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국회 연설도 마음 약해서라도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용 이렇게 예. 또 남기셨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농담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좀 뭐랄까요 이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길래 이렇게 아, 그래요? 예 농담식으로 저는 이제 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이제 자포자기 심정 느낌 아닐까.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네, 예. 9348님께서는 대통령님 시정 연설 하셨어야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하셨잖아요. 일 안 하는 대통령. 자리는 나중에 내려놓더라도 더 버그 스탑 here. 이젠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국민들 청취자분들, 대단한데.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비슷하시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네. 언중유골 같은 느낌 예, 있죠. 그것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어떤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뵈면 네. 그분들이 뭘 제가 좋아서 이렇게 반가워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생각이 이 하이킥에서 얘기하는 여러 생각들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서 네.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하면. 네,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함이나 이런 걸 느끼시고 네. 이 답답함을 누구랑 공유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서 있고 하면 뭐 버스 기다리고 서 있고 하면 와서 네, 이렇게 와서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피드백 타임에도 많은 메시지 보내주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고 대통령 불참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 현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네.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네. 시정연설이 불편하겠죠. 대통령은 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뭐 민주당은 또 야당은 오죽하겠습니까? 국민들도 지금 뭐 그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안 가고. 네. 간단히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 윤 예. 대통령이 좌고 우면 않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뭔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 어려운 국정과 난국을. 그러니까요. 이런 근데 말들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언행불일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행불일치 이 제가 네.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이 거짓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거짓말은 어떤 말을 해놓고 나서 자기 거짓말을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앞뒤 관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의 말은 가끔 보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 던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떤 완결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했던 말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했으면 다른 거짓말을 갖다 붙이고 해서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데 네. 대통령의 말씀을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노력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 말을 책임질래는 생각한 이것도 아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 네.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래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좀 야당에서 시끄러워도 나는 나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냐. 내가 왜 나가 거길. 아각거리는데. 이런 이런 말을 것 같아요. 했던 예. 것도 잊으신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의심은 합니다. 저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정황상 그리고 대통령이 불편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설득이라든지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덜 화가 났을 거 덜 아니 황당했을 근데 것 왜냐하면 같은데. 네. 그런 설명하면 아마 더 화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 그래요? 그게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정연설 안 나갔는데 이러이러해서 저는 못 나갔어요 하면 네. 설득이 될 만한 설명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싫어 나가기 싫어 이런 느낌이란 게 너무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고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 한 사람은 진짜 불쾌한 게 설득을 할 노력조차 할 생각이 그동안 없으셨다는 노력하는 거잖아요. 거 그리 많이 보진 못하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물어보는 아니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예. 지금 아주 극박하잖아요. 예. 20% 지지율이 깨졌고 예. 정말 그 TK부터 단단한 지지층에서조차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여당의 대표도 사과하고 자숙하고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작은 설득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 안 돼. 왜 연기라고 저도 그랬어요? 한번 여행을 다녀와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연기라고 지금 그러세요? 뭐가 이해가 안 되네요. 돼서요? 그동안 제가 거꾸로 질문. 네. 그동안 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걸 자주 봤습니까? 근데 뭐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래서 네 오늘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약간 시정연설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대통령이 11년 만에 또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를 그래서요. 봤을 예, 때 네. 정말 어떤 하기 싫으면 설득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잘 안 됐어요. 네. 왜? 하기 싫고 그럼 하기 싫어도 사람은 앞뒤 논리가 있고 내가 저번에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난 해야지 이런 마음 같은 게 없구나 이분은. 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던지고 아님 말고 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서 네.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KBS 이야기를 예. 좀 해볼까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분을 파우치 앵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입니다. 예. 자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다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구조인데 예. KBS 신임 사장으로 박장범 앵커가 후보가 되자 지금 내부의 많은 기자들 30개의 기수 거의 50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의견을 모아 비판 성명을 네.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윤 대통령은 KBS 내부 조직원들과는 대조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했다. 뉴스나인 앵커를 역임하면서 언론인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게 대조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얘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완전히 일맥상통해요. 뭐냐면 네. 보도국 495명 압도적 다수의 기자들이 이 사람은 네. 사장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평가 보세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했다. 네. 이게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너무나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조직원들은. 네. 딱 하나 이건 좀 친화력과 협상 능력 대통령을 향한 뭐 이건 네. 약간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조직 내에서 식망을 얻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네. 적어도 어떤 이 기자들의 의견을 읽어봤으면 적어도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직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건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개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임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 495명 기자들의 얘기를 완전히 그냥 있는지 없는지 무시해버리고 네.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이게 누구를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의 이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는. 네. 이 문장은 도저히 어디서 무슨 근거로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언론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왜냐하면 495명 기자들이 지금 그 자질이 안 된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네. 언론이 자질과 이런 어떤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나 그러니까 막 얘기할래. 이런 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KBS 정상화가 하루빨리 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봅니다. 괜히 흥분했습니다. 오늘. 네. 하부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